하이스토리. 역사는 이야기와의 만남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과 프랑스가 베트남 문제로 충돌하게 되자 조선의 급진 개화파들은 정변을 계획하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갑신정변이라 부르는데요. 오늘은 갑신정변과 그 이후 조선의 변화에 대해 열강의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갑신년. 바로 1884년 전후의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됩니다. 먼저 갑신정변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이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화파는 청과의 관계 설정, 개화의 속도와 방법을 두고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뉘었다. 온건 개화파는 대표적인 인물로 김윤식, 김홍집이 있었다. 이들은 청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양무운동을 본받아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옥균, 박영효는 급진 개화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청과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사상과 제도까지 도입하자는 입장으로 온건 개화파와 주장과 비교된다. 급진 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과 민씨 세력의 보수적인 태도로 개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게다가 김옥균이 개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 벌인 차관 교섭에 실패하면서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이 베트남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중 일부를 철수하였다. 이를 기회로 여긴 급진 개화파는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을 받고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1884년 10월 급진 개화파는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주요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84년 10월 급진 개화파는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개화당 정부는 개혁 정강을 발표하여 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가 체제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군의 공격으로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이 물러나면서 개화당 정부는 3일 만에 무너졌다. 급진 개화파의 주요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갑신정변 당시 개화당 정부는 근대국가 건설의 꿈이라 할 수 있는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다. 당시 개화당 정부는 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근대적 국가를 이루려 하였다. 자료에서 김윤식은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로 애국심에서 나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은 일본에 의지하였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갑신정변 이후 일본이 조선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어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청과 일본도 텐진 조약을 맺어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조선의 군대를 보내기 전에 상대국에 알리도록 하였다. 갑신정변은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였으며 대다수 관료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은 비밀리에 러시아와 교섭하여 청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독일의 외교관 부들러는 조선의 중립화안을 제안하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육일준도 중립화론을 구상하였다. 왼쪽은 조선을 낳기 위해 경쟁하는 청과 일본, 또한 틈을 엿보고 있는 러시아를 풍자하고 있는 그림이다. 오른쪽 자료는 미국에서 돌아온 육일준이 구상한 중립화론이다.